오타와 협약 같은 대윈질에는 국제사회 개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불리할 거니까.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 많이 터진 게 스캠 범죄죠. 태국 사람 자체도 그 스캠 범죄의 희생자가 많이 된 거죠. 단속을 나가가지고 태국 사람들을 구해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거나 캄보디아는 그게 너무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한테는 이제 돈을 갖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국이 F-16까지 띄워서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일단 첫 번째는 기간 제압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태국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군사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게 캄보디아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계속 피해자임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이게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폰마넷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거든요. 역시 무기가 없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스피릿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민족주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제가 보기엔 훈센하고 훈마넷이 절대 이제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건데 국제사회 뭐 트럼프가 개입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효과가 없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 효과가 없고요.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지대에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원들을 두고 분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올해는 가장 직접적인 충돌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올해 2월에 따무안톰이라는 이제 사원에서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사원에서 이제 캄보디아 이제 국가를 부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태국 군인들이 가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쟁으로 번진 거죠. 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누틴 총리가 정전을 취소하면서 이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전이 취소가 되면은 이제 군들이 다시 이제 국경으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군들이 집합이 되다 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가 12월 8일에 이제 다시 또 교전 및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뢰 매설 부분입니다. 동시에 같이 봐야 되는 게 스캠 범죄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1997년에 이제 오타와 협약으로 알려진 대인 지뢰 사용 금지 조약국이에요. 97년 이후로는 지뢰를 매설을 하면 안 되는 국가인 거죠. 둘 다. 계속 이제 무력 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다가 태국 군인이 그 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입으면서 재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태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뢰가 어떤 지뢰인지를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지뢰 중에서 러시아산 TMN 2형 지뢰가 있음을 밝혀낸 거예요. 이게 최근 매설됐다라는 거죠. 태국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 부상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그게 캄보디아가 최근 매설했든 옛날에 매설했든 어쨌든 자신들의 군인이 이제 희생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냉전 시기에 그렇게 된 거라서 우리 책임은 아니다.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이거를 해부해야 돼 하는 거는 프리비르 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문화유산이잖아요. 오타와 협약 같은 대윈질에는 국제사회 개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불리할 거니까.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 많이 터진 게 스캠 범죄죠. 국경 사이에 스캠 단지들이 꽤 있어요. 관광산업을 끌어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번 게 카지노 사업이에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포이펫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가 대량의 이제 카지노를 이제 건설을 했고 태국 사람들은 이제 태국 안에서 카지노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포이펫에 많이 가서 이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그러니까 이 동네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포이펫에 가서 이제 일을 많이 한 거죠.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올 수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카지노가 대부분 이제 스캠 센터가 된 거예요. 태국 사람 자체도 그 스캠 범죄의 희생자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한 2020년 2년부터 이제 말 그대로 태국에서는 캄보디아하고 일종의 스캠 범죄에 대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단속을 나가가지고 태국 사람들을 구해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거나 캄보디아는 그게 너무 불만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한테는 이제 돈을 갖고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카지노를 태국군의 이유는 그 카지노를 캄보디아 군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명분이에요.
충분히 그게 추정 가능하죠. 왜냐하면 캄보디아 내에서도 원래 프린스 그룹이나 한국인 그거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캄보디아에서도 굉장히 면피성으로 그런 이제 단속 작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신들이 가서 단속했다, 스캠 이제 문 닫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캠 산업이 타격을 받은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이 스캠 범죄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캄보디아하고 태국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태국이 F-16까지 띄워서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일단 첫 번째는 기선 제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월등한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캄보디아군의 사기가 저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국민들도 물론 분노를 느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라는. 두 번째는 그만큼 태국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군사력과 이제 무력을 이제 앞서서 계속 전쟁을 한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랑 똑같이 욕을 먹을 거예요. 상대적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국제적 비난을 못 피할 겁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무리를 해서 F-16까지 나온 게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아누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태국 남부 지역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이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고요. 동남아시아 게임도 지금 태국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혼이 많이 났는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스캠 사업 대부였었던 벤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찍힌 사진이 유출이 된 거죠. 언론을 통해서. 10월 26일에 평화협정에 사인했을 때 태국의 우파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태국이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아누틴이 군 경력이 없어서 너무 말랑말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아누틴이 전쟁에 대해서 양자회담 가능성도 일축시켜 버렸고 그런 것들 없다. 우리는 이제 절대 이제는 양보도 없고 지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강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량의 이제 무력을 이제 동원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사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게 캄보디아한테는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이 계속 이렇게 군사력 과시를 하면 되게 유리한 게 캄보디아가 계속 피해자임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이게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훈마넷이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군사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훈마넷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승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웨스트포인트 졸업한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무기가 없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스피릿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민족주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훈센 훈마넷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으로 열세인 상황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죠. 이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에 가장 많은 이제 군사 원조를 줬고 군사 기지까지 심지어 세웠었고 군사력으로는 태국을 쫓아갈 수 없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쟁 때 쓰였던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태국은 심지어 F-35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신들의 이제 능력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고 이제 중국산 무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러시아산 아까 지뢰가 나왔고 대량살상 무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띠케봤자 이제 로켓 정도인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는 전력만으로 그 결과와 성과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국지전 확대에 더 유리해요. 베트남이 미국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게릴라 전투를 확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국지전을. 그래서 대형 전투가 아니라 그런 소형 전투, 치고 빠지는 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태국이 이제 공습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로켓포를 보내서 거기서 터뜨리거든요. 15일 어저께 이제 정전 협정에 관한 3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태국에서 발표를 했고요.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할 것. 두 번째는 휴전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지속이 되어야만이 정전협정에 사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캄보디아는 지뢰 제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것. 항복 선언을 하고 지뢰 매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캄보디아는 절대 안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에요. 이 전투가 당분간은 이어져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굳이 계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태국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왜냐하면
태국은 어쨌든 지금 이 국경 분쟁 때문에 총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총력전으로 가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총력전에 들어가면 둘 다 망해요. 국경 분쟁이 5월부터 지속되면서 지금 두 나라가 경제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캄보디아가 더 그런데도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제가 보기엔 훈센하고 훈마넷이 절대 이제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건데, 국제사회 뭐 트럼프가 개입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효과가 없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하는데 효과가 없고요. 트럼프가 뭐 관세 협정이나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협박했는데도 태국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개입은 굉장히 지금 요원하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 간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너무나 지금 너무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짧은 이렇게 국지전 전투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당분간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고요. 뭐 연료 수출은 좀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태국에 많이 의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다못해 그냥 뭐 과자, 음료수까지도 사실 태국에서 많이 수입해다가 먹었고, 지금 훈마넷하고 훈센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왜 태국가 불매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걸 극단적으로 이제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줬어도 오히려 북한에서는 우리가 자력 갱생하자라고 나가는 것처럼 타격이 크겠지만, 캄보디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안을 찾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어쨌든 도와주겠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그런 외교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어떤 우방국을 많이 늘려서 태국이 아니어도,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시아가 아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결국은 훈센 훈마넷으로 이어지는 장기 독재 공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쟁에서 가장 죽어나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 방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민간인 사상자예요. 그 민간인 사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군부가 일단 이 상황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누틴도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겨보려고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